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우미입니다. 자, 저녁 식사 잘 챙기시고 함께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공모 청약 첫날이었는데 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LG엔솔 청약 흥행에 따라서 2차 전지주들도 모멘텀 받아가면서 상승 랠리 이어졌는데요. 특히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총 1위 자리에 또 등극을 하면서 5년 만에 코스닥 시총 1위 자리가 바뀌는 모습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따라서 오늘도 흘러내리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상해 증시를 제외한 아시아 증시 대부분 좀 하락 마감한 모습 보였습니다. 자, 우리 시장 4거래일째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피로감 높은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좀 견디고 계실까요? 눈앞이 정말 막막한 이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매일매일 보실 수 있게끔 오늘 특별히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장자방 전문가인데요. 이러한 급락세가 연출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 더욱더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들렸거든요. 장자방 전문가님 오늘 이러한 수익 비법들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같은 날 더욱더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매일매일 꼭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현재 제 밑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제 얼굴도 살짝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예쁘게 장자방 전문가님과 저 캡처해서 올려주시면은 또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방은 저희 생방송 50분 안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50분 안에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매일 수익 차곡차곡 쌓아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이 한 100분가량 남았네요. 장자방 전문가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100분 금방 차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특히 하락장에서 파란 물결을 타고 수익 쌓는 방법, 이러한 방법에 대한 특별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강의 링크까지 잘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에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좀 매력 있게 보는 종목들 함께 챙겨가 볼 예정인데요. 이 시장의 전반적인 섹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섹터를 전반적으로 훑는 전문가는 정말 이 경제방송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장자방 전문가님이다라고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정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시장인 만큼 오늘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대응법들 그리고 저점 매수 타이밍까지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더욱더 집중해서 이러한 시장 대응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오늘도 귀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어렵죠.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12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말에 장이 오를 때 팔아먹고 현금화시키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그 QR코드를 찍고 지금 방송에 제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리가 뭐 많아봐야 100석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방송 끝나기 전에 1,500명이 다 차거든요. 그래서 방송 멍하니 들으시다가 나중에 자리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단톡방에 먼저 들어오시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우리가 중순, 초순 정도부터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장이 오를 텐데 그때 팔아서 차근차근 차익 실현을 하고 나면 현금화시키고 다른 거 건들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9월부터 계속 해먹었던 종목이 대표적인 게 LG화학이었습니다. LG화학 바닥에서 사가지고 15%에서 20% 정도 우리가 챙겼었고 삼성 SDI가 그랬었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대박 종목이었던 게 DBI텍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따블랐습니다. DBIT 그랬고 60% 정도 차익이 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한 20%, 25% 정도 차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부터 40% 이상의 급등을 하면서 굉장한 수익을 냈던 구간이고요. 또 우리가 대박 쳤던 게 성신양회하고 그다음에 아시아시멘트 이렇게 수익을 좀 많이 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팔고 나서 지금 뭐 사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내려올 때 야금야금 모으는 정도, 그냥 하루에 조금 모으는 정도로 하시는 것들은 섹터가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중 몇 %에서 매집이라고 얘기를 배팅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매집해가는 것들이야 어차피 길게 보고 봄에서 여름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비중이 전체 현금 비중에서 20%를 넘어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저는 현금 비중 현재 80%에 맞춰놨다는 얘기를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20%도 아마 차익 실현 나가게 되면 거의 100% 현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저희 단톡방에다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버스 혹시 아십니까? 지금 증권방송 보시는 분들은 인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걸 우리가 주가지수 ETF 중에 레버리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라고 하는 건 주가가 빠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습니다. ETF 상품 중에 그런 상품이 있어서 그 ETF 상품 중에 인버스라는 것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주가가 빠질 때 조금 빠지지 않고 많이 빠질 것 같으면 곱하기 2라는 게 있어요. 인버스 곱하기 2. 그래서 우리가 소위 곱버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상품들을 좀 매수해서 버티자라고 목표치를 현재 제시해 놓은 상태라서 배팅이 되어 있고 자금의 전체 비중에서 30% 인버스 배팅을 좀 했고요. 그냥 인버스가 아니라 곱버스를 배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제가 지금부터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빠르게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요, 여러분 항상 미리 선제 타격해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미사일을 쏴서 그 미사일이 내 방 안에 터지고 나면 나는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내가 미사일을 쏴서 상대방의 미사일 그 사격대를 격추시켜서 미사일이 뜨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선제 타격이고요. 혹시 미사일이 상대가 발사했다면 공중에 떴을 때 그 공중에서 우리가 격추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나중에 미사일을 쐈는데 불구하고 이거 좀 유감입니다라고 발표하는 거는 우리가 대응이 아닙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예, 그죠? 예, 이게 유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총 맞고 다 죽었는데 유감이면 뭐 할 겁니까? 그죠? 먼저 뜰 때 내가 타격하고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선제 타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어를 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한 게 보이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땅치 않을 땐 하지 않는 것이고 현금 확보하는 것이고 또 저처럼 적극적으로 하방을 공략하는 입장에서는 인버스 혹은 곱버스를 사서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차트들 한번 쭉 살피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가지셔야 되는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사고 싶은 종목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이 섹터 전체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얼마나 더 빠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으나 제법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12월 달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1월 달부터 고점 찍고 밀리기 시작하면은 언제까지? 최소 3월, 길면 4월 달까지 바닥 찍을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주식 물려있는 분들은 거의 곡소리 나는데 저 새끼 저거 나와가지고 3, 4개월 더 고생하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2월 달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미 현금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 방송국에 올 때마다 저희 담당 아나운서 분들도 그러시고 작가님들도 PD님도 오셔가지고 뭐 저만 오면 맨날 시황을 물어보시길래 아니 무슨 복채도 안 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라고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먼저 빠져나가고 나서 시장이 빠지는 경우가 많고 빠질 때 제가 사고 나면 올라가는 경우가 최근 1년간 많았어요. 작년 1월 4일부터 팍스TV가 출연했으니까 만으로 1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시장은요. 추세장이 아닙니다. 어떤 장이냐면 변동성 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눌릴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았다가 하다가 정말 많이 빠질 때는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가만히 현금 들고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인버스 공략해서 떨어지는 폭을 취하는 것이 가장 똘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물 옵션 하는 입장에서는 물려도 풋옵션입니다. 그래서 풋옵션 그냥 붙잡고 오버하셔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선물 매도, 물려도 장 반등할 때마다 매도해서 장이 하락으로 가는 걸 롱 포지션을 끌고 가시라고 선물 370 근처까지는 바라보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 말씀드린 자리가 선물 395, 90부터 했던 얘기예요. 지금 선물 가격이 382, 85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미 10포인트 이상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하가 10포인트 이상은 더 빠질 것이고 많이 빠지면 320에서 30까지도 각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미국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런 미국의 소위 말하는 성장 기술주라고 하는 것들 중에 여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섹터를 사게 되면 미국에 있는 대형 기술주의 모든 걸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팡을 요 위에서부터 10월 말에 사가지고 요 고점에 잘 팔아먹었고 눌림 줄 때 여기서 하나 둘 이틀 매집 패턴이 튀어서 잘 팔아먹었고 세 번째는 좀 살까 말까 고민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번 주 흐름을 좀 보면서 직전 저점을 지키는 모습이면 사가지고 또 한 번의 시도를 할 것이고 이게 깨진다면 쳐다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수 여부 결정하지 않는다. 언제 본다? 직전 저점 여기 보면 28,100원입니다. 아마 요거 한 2, 3일 내에 지킬 거냐 깨질 거냐 결정 날 거거든요. 저게 깨지면 미국 S&P도 인버스가 있습니다. 빠지면 수익 나는 상품이 있어서 그걸 질러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게 빠지면 저는 꽤 깊게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많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금 주식 사시면 안 돼요. 현금 갖고 있어야 되고 물린 사람은 손절칠 거냐 버틸 거냐 결정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보면 2,500에서 2,600까지는 가시권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상반기 전략이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여름쯤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 전후에 다시 빠지면서 올 하반기 연말까지 빠진다고 들면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는 가줘야 바닥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돈 벌어먹기 힘들다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식으로 단타 외에는 벌기 어려운 한 해이다라고 결론을 단정 짓겠습니다. 그러면 뭐에서 돈 벌 거냐? 올해는 부동산이 아직 한파동이 남아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가능하신 분들은 종잣돈을 부동산 쪽으로 옮기거나 부동산 관련 ETF들이 있거든요. 상업용 ETF 살 수 있는 것들이 ETF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그리고 여러분이 또 주가 지수가 움직일 때 하락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을 하기 때문에 지수 상품들이 하락할 때 수익 날 수 있는 상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모르시는 거고요. 소위 말하는 인버스라고 하는 것들도 ETF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저처럼 선물 옵션을 해서 장이 빠지는 것에 공격적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서 폭락하면 할수록 좋아하면서 돈 벌 수 있는 상품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만 상품을 거래하신다면 올해도 어렵지 않겠나라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올해 겁주는 거 아닙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제 분석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가지수 안 좋다, 매우 안 좋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3월 내지 4월 정도까지 저점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여름까지 한두 달 혹은 두세 달 정도 꽤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가 올해 주식 농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 언제 드렸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12월 달에 그렇게 전략 짜고 여름 안쪽에 올라올 때 주식시장 엑시트 탈출합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는 인버스 비중, 굿버스 비중을 100%까지 채울 생각입니다. 50%에서 100%까지 채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까지 그냥 몇 달 내비둬버릴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전략을 짜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똘똘치 못한 이상한 종목들 완전히 헤매는 종목이 있다면 다 정리해버리고 현금 확보한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저점 나오면 잡고 한번 바짝 올라올 때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인버스 사는 것이 더 똘똘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자, S&P 선물입니다. S&P도 보시게 되면 얘가 우리가 요 바닥에서 사가지고 한번 팔아먹었고 눌림목 사서 팔아먹었고 여기서 요 날 사가지고 치고 가다가 여기 23,100원대에서 팔아먹었는데 그 뒤로 좀 쳐다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추세가 형성되는 놈이라면 이렇게 추세대가 보시면 오늘 딱 저점이에요. 근데 만약 이 추세대를 얘가 훼손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당분간 안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꺾였을 때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투매가 나와서 더 싸지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차이나 H 레버리지 3,800원, 3,900원대에서 약 보름간 모았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제법 많았거든요. 저희 교육생들 저희 단톡방에서 계속 이거 사자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특히 선물 옵션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께는 교육생분들께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날의 수익금을 코덱스 레버리지에다 몰빵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박아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많은 물량을 모아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 물량이 많아서 수익 금액이 많은 것이 더 좋다입니다. 무조건 간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중국이 반등할 즈음 됐을 때 이만큼 올라와서 4,350원에서 물량을 좀 저희가 차익 실현을 1차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제가 주문 드리는 거는 4,100원 건들게 되면 그냥 이익스탑 하자입니다. 아시겠죠? 4,100원. 안 건들면 버텨볼 생각입니다. 오케이?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중국도 연동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평균 단가 3,900원 밑에다 맞춰놨기 때문에 갔다가 밀리더라도 주당 200원은 먹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다시 저점 잡힐 때까지 때를 기다려서 또 매집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익절 나가고 얘가 무너진다면은 우리는 차이나 H 레버리지를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타이밍과 가격은 제 단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단톡방에 얼른 들어오셔야 되겠죠. 다음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섹터 중에 가장 똘똘한 영역이 이 전기차 파트인데요. 전기차 파트를 보려고 해서 제가 17,000원 밑에서 내려올 때 열심히 모으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섹터예요. 근데 지금 17,000원에 이제 막 회복하려고 그러면 두들겨 맞고 회복하려면 두들겨 맞는데 살짝 걱정되는 것은 글로벌 증시 자체가 조금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라서 섹터만 놓고 보면은 지금 싸게 사는 게 맞지만 얘가 17,000원을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러면 수목금 요 3일 안쪽에 돌파해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3일 안쪽에 얘가 17,000원 돌파하면서 봉 길이가 길지 못하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빠지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 얘가 봉 길이가 길게 5% 이상 상승하는 장대 양봉 형식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길게 보유할 생각입니다. 이해하셨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얘는 상황 봐가지고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모조리 그냥 차익 실현하고 끝낼 생각입니다. 단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버리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더 떨어졌을 때 더 싸게 사겠다입니다. 많이 모으신 분들도 올라오면서 17,000원을 적어도 내일이나 모레 이 한 이틀 거래일 안쪽에는 무조건 치고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시간상 얘가 2, 3일 내에 못 치고 넘어간다면 일단 정리 좀 하시면서 물량 확 줄이시고 혹은 아니면 정리해놓고 손 털고 있다가 또 때를 한번 기다리시면 좋겠다. 다음.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자, 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얘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에 연동되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이렇게 수익이 나게 되고요.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빠지면서 손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주 난잡하죠. 그죠? 상승 하락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난잡한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빠졌다가 훅 급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앞에 봉보다 살짝 넘었으나 지키고 올라갔다. 근데 이 고점을 얘가 넘었다, 넘지 못했다. 내려올 때 얘가 이 저점을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급락파가 어디까지 기본 간다? 앞전 저점은 봐야 된다. 그럼 앞으로 하락포가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인버스 당연히 사야 되겠죠? 저는 이거 샀습니다. 여기 종목 코드가 어디 갔냐? 아이씨 안 보인다? 가려졌구나. 네, 종목 코드 여러분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라고 하는 종목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는데 얘를 지금 여기서부터 살살 모아놨는데 비중이 30%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목표가를 보는 거냐면 앞전 고점이 2,500원이거든요. 이 원자리까지 볼 생각이고요. 얘를 못 넘어가면은 이번 조정은 단기 그리고 이제부터 장 하락입니다. 상승으로 올라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인버스가 수익이 난다는 거는 주가가 빠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 고점을 못 넘어가면 2,450원에서 2,500원 언저리쯤에서 우리가 팔고 상방 볼 거냐 여전히 고하방할 거냐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 자리라고 뭘 같이 보라고요? 레버리지에서 직전 바닥하고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장이 지켰는지 무너졌는지 판단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공부하시고요. 다음. 그러면 코스닥 150은 어떠냐? 제가 코스닥 시장 쳐다보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언제요? 깨질 때. 직전 저점 깨진 종목은 본다 안 본다? 여러분 주식 차트에서 기본입니다. 아시겠어요? 직전에 쌍바닥 자리를 얘를 지키지 못한 놈을 쳐다보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나 중소형 종목들 좋아하는 분들 맨날 깡통 차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형주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중소형 종목이 막 몇 배씩 가고 5배, 10배 가고 막 더블 가니까 돈 많이 벌 것 같죠?
근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중소형 종목에 비중 얼마나 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얘가 2배 가고 3배 가고 4배 가고 5배, 10배 가는 걸 견딜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저 못 견뎌요. 저 못 견딥니다. 아시겠어요? 예, 저 못 견딘다고요. 왜 못 견디냐고요? 불안해서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고? 대형 종목 위주로 들어가서 5%, 10%, 많으면 20%, 50%. 그 정도 먹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왜? 얘는 밤에 잘 때 불안한 종목은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중소형 종목을 잘 안 좋아하고 거의 안 해요. 1년에 제가 한 20종목가량 거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2-3종목 거래하는 것 같거든요. 많을 때는 좀 뭐 지수가 빠질 때 한 4-5종목 하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한 달에 한 2번, 3번, 4번, 2-3번밖에 거래 안 해요. 그럼 제가 1년 가야 한 20종목에서 30종목 이상을 하지 않는데 그 정도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 기준이 제가 작년 1년 동안 여러분께 중소형 종목을 말씀드렸던 거는 딱 중소형은 아예 없고요. 중대형 정도에 속하는 바이오 종목 하나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오스코텍. 예, 그 종목 하나만 약간 중상 정도, 중에서 조금 될까 말까 하는 정도였고 그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나마 좀 저기 한 게 현대 오토에버였는데 그 종목도 중형 사이즈 이상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종목을 좀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자, 150 인버스도 마찬가지. 직전 고점이 4,590원이거든요. 지금 거의 다 와가는데 돌파하는지 봅시다. 얘 넘어가 버리면은 코스닥 시장은 곡소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을 내가 손절 칠 거야 말 거야라는 건 저 가격 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코스닥 하지 말라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지수 얘기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종목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관심 갖고 보자. 특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 이제 슬슬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종목을 한 3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그냥 겁만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할 만한 걸 드리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라는 건 아니고요. 떨어지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좀 길게 볼 때 괜찮다라고 볼 만한 섹터가 첫 번째 통신입니다. 자, 통신 섹터인데 통신 섹터에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오게 됐을 때 사실은 뭐 애플에서 전기차를 만든다 만다 뭐 테슬라가 1등이다 뭐 아니면 또 누구가 뭐 현대차 아이오닉이 어떻다 기아의 뭐 EV6가 어떻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완성차 업체에서 거의 모든 회사가 다 만들어요. 뭐 BMW도 벤츠도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도 아우디도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완성차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기존의 자동차를 만들었던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전기차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기차 세상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자율주행차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네. 전기차라는 건 동력 에너지를 전기차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뭘로 만들어요? 화석 에너지예요. 이해하실까요? 그죠? 석탄 떼고 뭐 떼고 원자력이든 뭐든 전부 다 전기 에너지입니다. 화석 에너지예요. 그래서 정말 친환경이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용하게 만들면서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라고 싶냐면 자율주행 기반의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뭐였죠? 제가 여러분 한 2-3달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KT 관련해 가지고 자율 모듈 통신 기반의 회사들을 좀 잘 찾아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생방송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2-3달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통신 관련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통신 관련 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폰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 기반 시설이 그만큼 아직 깔려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회사가 아직 그 정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차 자율주행차로 넘어갈 때 가장 각광받을 만한 회사가 어디냐면 다음 차트 보시게 되면 KT입니다. 오케이? 네, KT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민영 기업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공기업입니다. 사실상 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매집해서 올라갈 때 팔아먹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서 올라갈 때마다 팔아먹고 이러기에 되게 좋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직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차트를 그리셔서 내려올 때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구조로 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 여러분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5년 뒤에 뭐 혹은 뭐 길게 뒤에 10년 뒤에 KT 주가 얼마 돼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시총 상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텔레콤이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SK가 만약에 KT 자회사의 그 핵심 부품 산업들 그리고 걔네가 움직이고 있는 통신 모듈과 관련된 회사들을 성장시킨다면은 한 단계 도약하겠죠. 근데 그게 그렇지 못하다면 KT가 아마 뒤집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통신 관련주들은 이제부터 여러분 중장기 상품으로 꼭 보셔야 될 포트입니다. 저도 계속 조금 사고 팔고 하면서 관심을 좀 가져가는 단계고 아직 본격적인 배팅을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이 조정이 올 때 사실은 SKT나 KT는 여러분 경기방어주에 아시죠? 주가가 빠질 때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올라갈 때 뭐 미약하게 올라가는 경기방어주기 때문에 이번 하락기를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께 하나의 대안 상품으로 제시합니다. 다음. 자, 보험인데요. 제가 이 보험은 12월 초부터 계속해서 여기 11월 말부터 내려올 때 연말 연초를 바라보고 보험 섹터를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누누이 드렸습니다. 종목 코드 얘기하면서 여기 144, 140, 700 이 섹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매각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차익 실현 끝냈고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 좀 더 갈 수도 있겠으나 떨어진다고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음봉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차익 실현을 끝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저는 안전하게 먹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합니다. 자, 고려아연입니다. 자, 여러분 고려아연은 우리가 누누이 잘 해먹고 있는 종목입니다. 49만 원, 48만 원대 열심히 살아. 그래서 그날 저희 교육생분들 선물 옵션 수익 난 것들을 열심히 모아놨다가 여기 54만 원, 54만 8천 원 찍을 때 한번 팔아 먹었고요. 눌릴 때 50만 원부터 매집하자 그랬더니 하루 이틀밖에 안 사줬어요. 기회가. 그리고 나서 단기에 10%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50만 원대 종목이 10% 올라가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쟤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5만 원짜리가 5만 5천 원 되는 것보다 50만 원짜리가 55만 원 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5천 원짜리가 5,500원 되는 것보다 50만 원이 55만 원 되는 게 더 힘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얘는 죽어도 망하기가 어려운 회사고요. 굉장히 독보적인 섹터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큰 수익률을 주진 않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마진율을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고려아연을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저의 연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떨어질 때마다 샀다가 올라갈 때마다 팔아먹기를 연금처럼 한 10%쯤 빼먹고 또 나와서 기다려서 눌리면서 하고 반복을 계속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려아연이 올라갔던 시기가 언젠가 한번 보실래요? 코스피 지수 개박살 나고 종목들 전부 다 울고불고 난리를 지길 때 오늘 지금 엊그제 보니까 제 단톡방에 어떤 분이 감사합니다라고 수익을 인증샷을 올리면서 인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 모조리 시펄해가지고 다 그냥 손실인데 제가 드렸던 종목만 다 수익이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톡방에 그런 것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드렸던 종목들만, 제가 관심 갖자 했던 종목들만 결국 올라가고 지수가 오를 때 제일 먼저 올라가고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갔다는 겁니다. 자, 고려아연 지금 어떨까요? 50만 원 사가지고 55만 원 10%의 차익 실현 끝내신 분들은 이날 팔았고요. 나머지 물량은 지금 어디 걸고 있냐면 52만 5천 원에서 이익 스탑을 걸고 견디는 중입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52만 5천 원에서 차익 실현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얘가 다시 한번 치고 넘어가신다면 저는 60만 원에서 62만 원 사이 여기가 원래 제가 봤던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가 55만 원이었기 때문에 1차 목표 도달했고요. 전 절반을 청산한 상태고 나머지 절반 물량 여기까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자 영역은 52만 5천 원을 터치하는 순간 전량 차익 실현하고 끝낸다. 그렇지 않다면 저 윗자리 2차 목표까지 한번 보겠다입니다. 여러분 지수가 안 좋을 때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실력일까요? 운일까요? 둘 다겠죠. 그죠? 예, 제가 좀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장이 빠질 때마다 제가 사는 종목이 잘 오르는 거 보면 1년 내내 그랬거든요. 운이 1년 내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 운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우리 대박을 줬던 종목입니다. 얘 6만 5천 원대부터 열심히 매수해가지고 8만 원에 한번 팔아먹었던 종목이고요. 여기 6만 7천 원 밑에서 열심히 사라고 얘기했는데 단타 한번 했고요. 6만 7천 원, 6만 6천 원대에서 집중적으로 매집해야 돼서 이틀 사고 3일째 튀기 시작해서 얼마 갔냐면 8만 4,800원입니다. 여러분 단톡방에 제가 글 올린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얼마에 차익 실현했습니까? 8만 3천 원, 4천 원에 다 팔았거든요. 하나, 둘, 이틀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건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빠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내가 팔아먹는 매도 타이밍은 예술이라고. 제가 그래서 가끔 아티스트라고 불러주세요. 농담하고 장난칩니다만 저희 톡방에다가 지금 잘 팔아먹고 나니까 내려오죠. 그럼 얘 미포조선 이제 막 급하게 나 이제 살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좀 참으세요. 얼마까지? 얘 내려오면 7만 원 깨기 시작하면 매수 타이밍 잡아보려고 합니다. 기다립니다. 아시겠죠? 강아지 키우십니까? 여러분? 네, 강아지 밥을 주고 나서 옛날에 그 시골에 강아지, 똥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똥개들. 그러면 시골 강아지들은 밥을 주면은 바로 먹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식 짬밥이라 그러죠. 막 먹다 남은 것들 이렇게 막 꿀꿀이처럼 끓여가지고 팔팔 끓여서 이렇게 저희 할머니가 강아지를 줍니다. 그러면 뜨겁잖아요. 그러면 걔는 배고파서 환장하고 헥헥거리고 달려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 뜨거워, 너 혓바닥 다 뒤어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맨날 밀어요.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근데 걔는 환장해요. 근데 한 번 가서 입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댕이 다 디고 입천장 까지고 나야 그때서 뭐합니까? 아씨 뜨겁구나. 뜨거워 먹지 마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기다려를 얘기할 때 꼭 저 터지고 입천장 다 까지고 느끼지 마시고 현재는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시장을 기다리십시오. 아셨죠? 기다리세요. 예, 다음.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섹터들 중에 주도 섹터 중에 가장 센 놈이라서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고 들면 저는 제일 먼저 살 종목이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제가 톡방에다가 공지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2차 전지 중에 제가 지금 갖고 있던 종목 중에 제일 좋다라고 했던 게 삼성 SDI인데 64만 원 밑에서 사서 끌고 올라가는데 지금 오늘 올라올 때 1차 청산하고 제가 원래 봤던 거는 72만 원에서 75만 원 요 정도 목표가를 보는 건데 시장 상황 때문에 조금 지켜오는 볼 생각입니다. 일부 차익 실현하고 좀 가져가는 중이고 밀리게 되면은 여러분 수익권에서 약수익의 익절 관리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좋지 않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다음 섹터는 2차 전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트로 같이 보기에 좋은 것은 삼성전기 관심 종목에 함께 집어넣고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SDI하고 삼성전기 이번에 장 떨어질 때 제가 사고 싶은 1순위 원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전지 이번에 보셔야 돼요. 왜? 이번에 빠지고 나서 3월, 4월 달 안쪽에 저점이 나온다면 거기서부터 치고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입니다. 따라서 떨어질 때 내가 뭘 사야 된다? 2차 전지. 종목을 보시겠으면 삼성 SDI와 삼성 전기가 좋다. 그게 모르겠으면 그냥 ETF 섹터 2차 전지 사시면 되고요. 종목 코드는 364980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동차. 제가 떨어진다고 지난주에 사지 마시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어디를 보고 싶은 거냐면 쌍바닥 지키는지 보려고요. 지켜지면 매수 타이밍 드릴 거고 지키지 않는다면 당분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올해 제일 좋은 섹터는 자동차입니다. 쌍바닥에 살 거냐 더 깨져서 바닥 나올 때 투매 나올 때 살 거냐는 고민하겠습니다. 타이밍은 단톡방에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아직 단톡방 안 들어오신 분 계세요? 방송 끝나가는데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빨리빨리 들어오시죠. 자, 그 다음에 무너질 때 현대차는 쌍바닥에서 지키느냐 확인하고 들어갈지 결정합니다. 모비스 쌍바닥 확인하겠습니다. 현대 위아 현재 쌍바닥 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장이 투매가 나오면 이 자리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저점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매수 탈 때 함께 매수 타이밍 공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는 지금 현재 건들 자리는 아니고요. 우리의 아주 히어로였던 DBI텍입니다. 5만 1,000원, 2,000원대 집중 매집해가지고 저희가 7만 5,000원, 7만 6,000원에 잘 팔아먹고 다시 눌릴 때 7만 원부터 매집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섹터인데요. 얘는 올해 안에 10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섹터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주도라고 이야기했던 고려아연, 그 다음에 DBI텍 우리가 가장 세게 봤던 종목들이 이 조정장에도 제일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목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반도체라도 10대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종목 센 거 저희는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회사가 똘똘해야 됩니다. 그게 고려아연이고 그게 DBI텍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정 나올 때 내가 무너질 때 제일 먼저 원픽으로 사야 되는 건 뭡니까? 올라갈 때 세게 간 놈, 그놈이 조정받을 때 내가 사야 될 첫 번째 종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차트가 센 놈, 갔다가 눌릴 때 얘를 사야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세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비리비리했던 놈 약 먹여봤자 기운 못 씁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미디어 콘텐츠 얘는 9,000원 밑에서부터 슬슬 모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섹터인데 시장 상황이 보통 안 좋을 때 미디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레저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얘들이 순환매 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천천히 당일날 내가 트레이딩하는 수익금 내가 조금 매집하는 용도로는 괜찮지만 당장을 보기에는 아직 양봉 하나 보고 들어가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살살 시장 안 좋을 때 매집한다 정도 생각하시기 괜찮다이고요. 미디어 콘텐츠 중에서 제가 종목 하나 드린다 그러면 저는 CJ, CGV의 타이밍을 좀 노리려고 해요. 매집 타이밍은 여러분이 각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 못 보잖아요. 근데 지금 내일인가요? 오늘인가부터 이제 백신 패스도 이제 면제가 되고 조금 코로나가 괜찮아지기 시작하면은 얘가 또 각광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질 때 조금 모아놨다가 재미 보기가 괜찮은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관심 가져보셔라 말씀드리고요. 메타버스입니다. 지금 게임이랑 별로 안 좋아서 지금은 좀 그런데요. 11,000원 밑에서라면 저는 조금 담아두셔서 장기로 묶으셔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섹터입니다. 관심 갖고 매집을 조금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단 장이 안 좋으니까 한 방에 들어가지는 않으셔야 되겠죠. 야금 사다가 물량 배팅할 때는 단톡방에 시황 공유하겠습니다. 게임 산업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13,000원대 정도 오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담을 거냐 말 거냐 고민해 보겠습니다. 타이밍 함께 단톡방에 공유하겠습니다. 바이오 지금은 별로 안 좋죠. 주전자 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사기에는 뭐 매집을 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좀 기다려 볼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 섹터 지금 요번에 여러분 모 건설사가 아파트 무너진 거 아십니까? 지방에서. 네, 그래서 뭐 방송에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그래서 건설 쪽이 지금 전체가 두들겨 맞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떨어질 때 우리가 싸게 살 기회로 타이밍을 잡을 거라서 조만간의 건설은 제가 잡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만간. 이해하셨나요? 2, 3주 안에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서 건설은 주의하고 계시다가 타이밍 들이면 잽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데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시멘트 관련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시멘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멘트 중에 원픽이 아세아 시멘트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신양이었습니다. 기다린 주종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2, 3주 안쪽에 1, 2주, 2, 3주 안쪽에 매수 타이밍 올 걸로 보여집니다. 계속 관심에 놓고 봅시다. 그러다가 말씀드리면 즉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GS건설입니다. 장대봉 무섭게 떨어지죠. 쌍저점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지 여부 확인 후 대응하겠습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자, 종목에 관한 말씀을 좀 빠르게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볼 때 항상 하셔야 되는 생각은 시장 전반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섹터도 시장이 나쁠 때는 우리가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것이고 욕심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이고 보시다시피 관심을 갖는 것은 있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고 이 차트 모양새가 별로 이쁜 게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뭔가를 많이 살려는 생각은 저는 안 할 것 같고요. 상황 봐가면서 조금 대응할 것이고 그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 저랑 공유하실 분들은 단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불거지도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아직 하락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시장 빠질 때 수익 나는 종목들 전략들로 챙겨가자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는데 현재 실시간으로 이 뉴욕 3대 선물 지수가 1% 넘게 하락폭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선물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내일 우리 시장도 좀 걱정스러운 시장 연출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빠질 때 수익 나는 종목 챙겨가자라고 말씀 주신 만큼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여기 보이고 있죠.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바로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현재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이 없네요. 자리가 없습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빠져나간다면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켜놓으시고 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장자방 전문가님의 주 무기죠.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최근 시장 어렵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선물 옵션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선물 옵션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상승과 하락장 이렇게 양 방향을 다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시장에서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얼른 장자방 전문가님께 이러한 선물 옵션 매매 방법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자방 전문가님, 이러한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필요한 전략이 선물 옵션인데 선물 옵션도 사실 주식 시장이랑 마찬가지로 매수 매도 타이밍이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이런 부분까지 좀 더해서 꼼꼼하게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시간이 이제 한 8분 정도 네. 제가 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분간의 간단하게 우리 개념을 좀 잡고 시장에서 왜 제가 작년 1월 4일 날 팍스TV 출연하면서 선물 옵션이 왜 필요한지에 관한 얘기를 누누이 1년 넘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은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 아, 옵션 했다 망한다. 오징어 게임에 보니까 거기서 막 엄청나게 날렸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내가 이 정도에 올라오면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내가 만약에 손실을 봤다면 나는 아직 여기 그 수익권에 올라올 만한 실력을 못 갖춘 사람이라 주변에 없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얘기는 제 주변에는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오. 버십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돈을 버시고 사업을 해 돈을 잘 버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 주변에는 그걸로 어려워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걸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까? 이뤄서 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가난의 학습 인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어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부도 경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고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받아서 한 달을 살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월급을 적게 벌고 돈이 없다 그래서 무시하는 건 일절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아이를 성장할 때 경제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B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근데 자기가 돈 버는 거는 비슷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을 통해서 야, 돈을 이렇게 모으게 되면 적금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ETF 펀드를 해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고 이걸로 부동산을 사고 내가 경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국 부동산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야라는 걸 배운 사람이라면 내가 한 달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그렇게 한 20년, 30년을 내가 누적해서 수익을 내게 되면은 그냥 그달 번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실까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요. 유교 문화가 강해서요. 돈 얘기하면 되게 천박하게 여겨요. 근데 돈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이해하실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교육이라는 차원에서는 아셔야 되는 거고 선물 옵션이라는 게 주식보다 훨씬 쉽거든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하세요. 이게 주식이 훨씬 어려운 거네요. 왜냐하면 주식은 그 회사부터 업황부터 시황부터 전부 다 체크해야 되고 2,300여 개의 종목을 언제 다 공부합니까? 잠 안 잡니까? 우리 일상생활 안 합니까? 근데 선물 옵션은 그냥 기준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과 하락 어느 정도 방향을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하락장이니까 하락에 관한 말씀만 좀 드려볼게요. 자, 선물의 개념부터 잡겠습니다. 보시면 지수가 저는 기준가를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기준가를 지켰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선물을 매수해서 청산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지수가 빠지게 되면 기준가가 붕괴될 때 선물의 매도라는 개념을 쓰는데 주식을 하는 분들은 매수했다가 매수한 걸 매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물에서는 그렇게 되면 용어가 혼선이 생겨요. 그래서 매수한 것을 청산한다라는 것이 상방에 관한 포지션이고 하락에 관한 건 선물을 매도해서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익을 챙긴다. 매도분 청산이라고 보통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 매도에 진입해서 매도에 청산하는 전략을 그렇죠. 가지고 가시겠네요. 예, 그래서 하방 네. 전략으로 보면 내가 어느 자리에 매도해서 어디까지가 하락 목표인지를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해 가지고 온 게 어저께 금요일 차트를 준비했거든요. 금요일 어제 날 월요일 차트인가요? 아, 예, 월요일이죠. 네. 예, 네. 죄송합니다. 어제 많이 빠졌죠. 예, 네. 어제도 빠졌고 오늘도 빠졌는데 네. 패턴이 어땠냐면 저는 제 단톡방에 여러분 선물을 아침마다 시황을 드려요. 첫 번째 선물 기준가 385.50이다. 아침 시초가 기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무너지게 되면 1차 383.5, 2차 82까지 열고 대응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강조했냐면 기준가 붕괴는 무조건 하방 대응이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물을 모르는 분이 이게 뭔 소리요 할 텐데 자, 이 차트를 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이 이렇게 사례를 보시게 되면 아침 시간에 시작과 동시에 50만 원, 140만 원, 115에 32만 원 수익 보유, 120만 원, 35만 원 쭉 이렇게 수익들이 상당히 예, 많아요. 저는 근데 이러한 후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10시 30분이라는 이 1시간 반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겼다라는 점 첫 번째로 눈에 띄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핑크 판다님이 미니 선물을 하신대요. 네. 그럼에도 이 1시간 반 만에 90만 원이라는 금액을 또 챙기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미니 선물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도 매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선물은 한 계약당 보통 1,000만 원 남짓 정도의 증거금이 필요해요. 오, 플러스 네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합니다만 미니 선물은 한 계약당 150에서 200만 원 사이예요.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미니 선물 6개, 7계약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분할로 샀다가 분할로 청산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선물이 숙달지 않으신 분들은 미니 선물로 움직이면 되는데 네. 선물은 한 호가, 한 틱, 한 칸 움직일 때마다 12,500원입니다. 한 계약당. 그런데 미니 선물은 한 호가 움직일 때 1,000원이에요. 그래서 연습하기도 편하고 마음에 부담도 없어서 오히려 주식으로 단타하려고 백날 애쓰는 것보다 선물로 단타하는 것이 오전에 9시 땡부터 10시, 길어도 10시 반을 넘기지 않거든요. 주 거래 시간이. 저는 거의 그 시간에 하루에 거래해야 될 물량의 80%의 수익을 내요. 그러니까 오전 1시간 반에 저는 일당이 끝나기 때문에 보통은 요즘엔 10시 안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만 길어야 10시 반, 11시를 안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광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다음 주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 선물 옵션 전혀 뭔지 모르는데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 다음 주 제가 저녁에 수요일 날에 여러분께 직장인 분들께 선물이 이렇게 매매하는 거고 선물 옵션은 이런 거예요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상세하게 좀 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은 시간을 좀 비워 놓으시고 오늘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개념만 좀 잡아두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팍스TV 방송에서도 선물 옵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제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1월 17일 날 어제 장입니다. 어제 장은 85.50짜리가 시초가여서 여기 시가에서 매수해서 요만큼의 이익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하방을 보기 시작했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캔들 카운팅에 관해서 한번 한 달 전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땠냐면 재밌었어요. 예, 보면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야 상승 추세고 저점을 낮추고 고점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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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이 낮아지는 게 보이시죠? 저점이 버티다가 이 저점을 툭 깹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올라오면 무조건 반등의 매도예요. 이게 차트를 보는 기본이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야 깨졌다 올라오니까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매수를 붙는데 이렇게 단타하시는 분은 백발백중 물립니다. 따라서 이런 차트는 올라올 때 나는 빨리 정리하고 하방을 준비해야 돼라고 해서 지수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 지수를 모르시는 분은 1포인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포인트에 한 계약당 25만 원인데요. 얘가 얼마가 빠졌냐면
0.6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러면 5포인트만 계산해도 한 계약당 125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투자해서요. 지수가 빠지면 종목 손해보지 않습니까? 네. 수익 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옵션을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풋옵션 같은 경우 이날 어땠냐면 17만 2천 원에서 저가를 찍었는데 고가가 26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식으로 아무리 많이 수익 내도 하루에 30% 이상 못 가거든요. 옵션에 굉장한 수익률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식 종목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시간을 많이 썼는데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려 볼 테니까 톡방을 통해서 일주일간 저랑 한번 호흡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뭐 선물 옵션이라고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미니 선물부터 모의 선물부터 미니 선물 실전 투자까지 함께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으니까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선물 옵션으로 하락장에서도 수익 두둑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전국에 눈 소식 있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9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